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두칠성 김하인쌤입니다. 학원에서 진행 중인 1, 2월 기본과정 확인문제 제4회차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확인문제는 네이버 밴드 공중의 3 인법 김하인쌤에 매주 1회씩 올려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누르시면 바로 학교 갑니다. 물권적 초험권 나왔죠? 줄여서 물청이라는데 물청하면 항상 시제가 현재입니다. 현재를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은 현재 물권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전 소유자 행사할 수 없어요. 현재 물권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1번 물청 설명 옳은 겁니다. 기억, 지상권 설정한 토지 소유자, 현재 물권자죠. 물권자는 그 토지 일부의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 소유권에 의한 방해 배제가 방해 제거죠. 청구할 수 있다죠. 소유자, 현재 물권자라 물청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니은과 비교하세요. 니은 토지 소유권을 양도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전소유자. 전소유자는 현재 물권자 아니죠. 제일 끝에 방해 배제 청구할 수 있다 들렸죠. 현재 물권자 아니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디귿 소유자는 자기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에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 이나 맞아요. 염려가 있으니까 방해 예방 중고죠. 아직 물권이 침해 안 됐기 때문에 예방 이나 또는입니다. 디귿이 맞아서 2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 물권적 청구권에서 중요한 판례들이죠. 이제 불법 건물이 있다면 그 불법 건물 철거 청구를 누구에게 할 것이가 문제가 됩니다. 원칙은 건물 소유자에게 철거 청구합니다. 지금 네 건물 네 거 치워라 하는 거죠. 예외적으로 소유자가 아니지만 매수에서 점유하는 법률상 사실상 처분권자 이자에게 예외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거 아니지만 네가 돈 주고 샀으니까 대신 치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토지에 을이 불법 무단으로 건물 신축하면 등기 없이 을 소유죠. 이걸 병한테 임대차에서 병이 점유합니다. 갑은 누구에게 철거 청구해야 할까요? 현재 물건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병이 아니죠. 을입니다. 그래서 을을 상대로 철거 청구해야 됩니다. 을 네 거잖아. 네 거 치워 하는 겁니다. 한편 갑토지에 을이 무단 신축하면 등기 없이 을 소유죠. 이걸 병에게 매매했습니다. 근데 을이 미등기라 병도 등기하지 않았습니다. 병은 매수인인데 등기하지 않으면 절대 소유권 취득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건물은 을 소유인데 병이 돈 주고 점유는 승계받았습니다. 병은 등기 안 해서 절대 소유자인데 돈 주고 사서 점유하죠. 얘가 법률상 사실상 처분권자입니다. 이때는 병을 상대로 철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 네가 소유자 아니잖아. 그래도 돈 주고 샀으니까 네가 대신 철거해라고 대신 치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 건물은 병이 점유하죠. 을은 건물을 팔고 중국으로 가버렸습니다. 현재 여기는 병만 있거든요. 을은 앞으로 이 동네 절대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때는 병을 상대로 대신 치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 청구 나오면 네 거 치워 대신 치워 잘 기억하세요. 이어서 볼 물청 판례입니다. 자, 이제 태거 청구 가능한가? 자, 네 거에 선다가 말이 안 되죠. 못합니다. 네 거 아니니까 한다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갑토지에 을이 또 무단 신축합니다. 이거 등기 없이 을 소유인데 을 자기가 점유합니다. 그럼 을은 내 땅에서 건물 치워라고 네 거 치워 하고 내 토지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할 수 있죠? 여기서 문제되겠는 게 그럼 갑은 을에게 건물에서 나가라고 퇴거 청구할 수 있을까요? 퇴거 청구는 못합니다. 건물 누구 소유죠? 을 소유 건물을 을이 점유하죠. 나가라고 못합니다. 갑은 내 땅에서 건물 치워하는 거지 네 거에서 나가라고 못합니다. 건물은 을 소유입니다. 한편 갑토지 을이 무단 신축에서 등기 없이 을 소유인데 이걸 병한테 임대차에서 병이 점유합니다. 그럼 갑은 누구에게 철거 청구해야 되죠? 네 거 치워라고 을을 상대로 철거 청구하겠죠. 그럼 철거하려면 병 나가야겠죠? 철거할 테니까 병 너 나가라고 퇴거나 퇴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병이 한마디 했죠? 이 건물이 주택이고 자기는 주택 임차인으로서 주임법상 대항력을 취득해서 못 나가 그래요. 그럼 병은 갑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이 건물은 애초부터 불법이고 철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병 나가야 철거하죠. 그러니까 나가 그래서요. 그러니까 병이 아니 위쪽에 위쪽 그림 을은 안 나가는데 왜 저만 나가야 돼요?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병한테 한마디 했죠. 야 병, 네 거냐? 네 거요? 아니요, 나가라 했습니다. 을은 자기 걸 안 나가는 거야. 병 너는 네 거 아니지? 네, 나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네 거 아니니까 나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거 청구 나오면 네 거에서 나가 못하죠. 네 거 아니니까 나가 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 2번입니다. 갑소의 엑스토지에 대한 사용권한 없이 무단으로 그 위에 의리와 이금을 신축한 후 아직 등기하지 않은 채 병에게 일부를 임대하여 현재 을과 병이 건물 일부분 점유하고 있습니다. 틀린 겁니다. 그럼 상단에 갑토지에 을이 무단 신축하고 을소유자 병에게 임대차에서 을과 병이 점유합니다. 건물 소유자 을입니다. 동그라미 1번 갑은 을을 상대로 Y의 건물 철거는 구할 수 있죠. 2번 갑은 을을 상대로 Y의 건물 대지 부분 인도를 구할 수 있다. 가능하죠? 건물 철거하고 내 땅 돌려줘 할 수 있습니다. 3번 갑은 을을 상대로 Y 건물의 태거 구할 수 있는가? 이거 못하죠. 니 거에서 나가 못한다 그랬죠? 이게 답입니다. 네, 4번과 비교하세요. 갑은 병을 상대로 Y 건물에 태거 구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죠. 병 니 거 아니잖아? 니 거 아니니까 나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좌우변은 상단에서 상단 그림 보세요. 을이 정에게 팔았습니다. 근데 정이 미등기예요. 점유하면 이 정은 등기 안에서 소유자이지만 매수해서 점유하니까 법률상 사실상 처분권자라 정에게 대신 치워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자 5번 을이 Y 건물을 정에게 미등기로 매도하고 인도해 준 경우 갑은 정을 상대로 철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신 지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부동산 물권 변동할 때 등기를 유하는 것과 유하지 않는 게 있죠. 먼저 186조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반드시 등기해야 됩니다. 예의가 없습니다. 245조 1항 20년간 소유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이도 반드시 등기해야 되죠.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합니다. 점유 취득시효죠. 187조 상속, 공영징수, 판결, 경비,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 취득은 등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등기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법률 규정에 따라서 취득할 때는 등기를 요하지 않지만 처분할 때는 등기해야 되죠. 즉 세금 내고 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등기를 요하는 게 186조 법률행위와 245조 점유취득시효입니다. 다음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게 187조 법률 규정입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등기를 요하는 게 186조 법률행위입니다. 법률행위가 뭐죠? 내가 원해서 하는 거, 당사자가 원하는 거. 물권 중에 소유권이 넘어가는 법률행위가 매매 교환 증여, 이거 자기들이 원해서 한 법률행위죠. 반드시 등기해야 되고 제한물권이 있죠. 제한물권. 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설정이 취득이죠. 이거 갑과 을 둘이 원해서 하는 법률행위죠. 이전 양도도 뭐 을과 병이 원해서 이전 양도하죠. 다 자기가 원했으니까 법률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다 등기해야 돼요. 취득할 때 등기, 이전할 때 등기해야 됩니다. 다음 공유물 협의가 법률행위죠. 합의 분할 법률행위죠. 등기해야 되고 협의가 안 돼서 법원에 갔는데 법원에서 조정이 성립됩니다. 그러니까 공유물 분할 소송에서 조정이 성립했단 말은 소송 도중에 당사자가 협의한 거죠. 당사자가 협의한 거라 이것도 법률행위입니다. 그래서 등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행 판결은 등기해야 돼요. 이행 판결은 뭘 이행하라는 거죠? 매매, 교환. 당신들이 한 법률행위, 매매의 교환을 이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법률행위라 등기해야 된다. 다음 물권 포기 등기해야 됩니다. 합의 지분 포기나 공의 지분 포기 등기해야 돼요. 이게 다 법률행위고 자기들이 원해서 한 거죠. 다음 점유취득시효 등기해야 됩니다. 다음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게 아까 187조 법률 규정입니다. 상속이 일어나면 상속 개시일, 즉 피상속인 사망 시 곧바로 물권이 변동하고
등기는 나중에 됩니다. 공용징수 수용 개실, 판결은 형성 판결만 말합니다. 자, 여기서는 확정 판결 시, 즉 판결 확정 시 물권이 변동합니다. 자, 하단의 판결이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인데 이행과 확인은 등기가 됩니다. 187조 등기를 요하지 않는 판결은 형성 판결만 말합니다. 다음 경매는 매각되고 완납시죠. 그래서 그리고 기타 법률 규정이 있습니다. 기타 법률 규정. 그 기타 법률 규정을 공부하겠습니다.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기타 법률 규정. 먼저 건물이 신축되면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하고, 다음 법률 규정 약자가 법정이에요. 전세권 법정 갱신, 법정 재산권 취득, 관소파산 법정 재산권 취득, 법정 재산권 취득, 다 법정 등기 없이. 다음 용의물권에서 존속 기간이 만료되면 여기는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합니다. 다음 저당권에서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합니다. 혼동도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하고, 나가리가 원인행위가 실효가 된 거죠. 지금 매매계약이 있다면 매매가 자 가로 열고 무효, 취소, 해제, 합의 해제, 해제 조건이 성취됐다. 타 계약이 실효됐다. 나가리 됐다죠. 그러면 여기도 말소 등기 없이 물권이 매도인에게 복귀됩니다. 그 다음 집합건물에서 구분 소유권 취득할 때 공용부분 지분 취득 등기 없이, 공용부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기 없이 당연히 따라갑니다. 또 집합건물에요. 일동 건물 중 구분된 건물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동일성을 갖추고 구분행위가 구분의사죠. 구분행위로 인한 구분 소유권 취득도 이제 등기 없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요역지 소유권 이전하면 지역권 이전도 등기 없이에요. 다음 분묘기지권은 뭐 당연히 등기 못하죠. 그래서 분묘기지권을 제외하고 위쪽의 걸 다 외워보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처음부터. 자, 신법이 시행됩니다. 그럼 지켜야 하겠죠? 안 지켜요. 기피예요. 신법을 안 지키고 기피하네요. 그럼 국가한테 혼납니다. 혼나고, 국가한테 혼나공. 어떻게 혼나냐면 구분소유권을 빨리 발음하면 구분소유권 구속이에요. 구속대지. 다시 처음부터 신법을 기피하면 국가한테 어떻게 돼요? 혼나공. 어떻게 끝나요? 구속대지. 그럼 노래를 해볼게요. 자, 잘 들어보세요. 신법 기피 혼나고 구속대지. 다시 시작. 신법 기피 혼나고 구속대지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기피 혼나가 말소 등기 없이에요. 기피 혼나가 무슨 등기 없이? 말소 등기 없이. 그럼 자, 이 노래를 제가 아까 신법 기피 혼나고 구속대지 했죠? 이걸 여러분들 자 학교정이 땡땡땡 다시죠? 그 노래로 바꿔볼게요. 자, 웃지 말고 잘 들어보세요. 처음부터 신법 기피 혼나공 구속대지용 기피 혼나 말소 등기 없이 물권 변도. 다시 자 웃지 마세요. 다시 처음부터 신법 기피 혼나공 구속대지용 기피 혼나 말소 등기 없이 물권 변동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3번 문제. 등기가 있어야 부동산 물권 취득. 그럼 법률행위와 시효취득이죠. 1번은 상속 등기 없이, 2번 법정 등기 없이, 3번 신축 등기 없이, 4번 합의가 정답이네요. 5번 구분소유권 등기 없이 구속. 바로 답이 나옵니다. 4번 합의가 법률행위죠. 다음 4번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 물권 등 틀린 겁니다. 1번 법정 지상권 설정 등기 없이 맞아요. 2번 이행 판결은 뭘 이행하라? 매매계약, 교환계약, 법률행위를 이행하라는 거죠. 등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 이행 판결에 기한 부동산 물권 변동 시기는 확정 판결을 틀렸죠? 이거 형성 판결이 확정 판결이고 이행 판결은 등기해야 됩니다. 2번이 정답. 3번 상속일은 등기 없이 맞아요. 4번 경매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 시는 매각되고 완납 시 맞습니다. 5번 신축은 보존 등기하지 않죠. 답이 2번입니다. 5번 을은 갑소유 건물을 매수하여 다시 병에게 매도하였으며 갑을병은 갑에게서 병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해주기로 합의. 이게 중간 생략 등기 합의했네요. 합의했습니다. 틀린 거. 자, 1번 이제 병은 직접 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의 조언권 행사할 수 있죠. 합의했기 때문에. 2번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의 조언권은 합의했더라도 살아있죠. 소멸하는 거 아닙니다. 3번 갑으로부터 병명의로 경로된 소유권, 이전 등이 유효하죠. 1번에서 병이 갑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3번에서 갑에서 병으로 등기오면 유효. 자, 5번 만약 있잖아요. 만약. 그럼 자, 밑에 파란색 박스. 자, 만약이나 만일 이럴 때 씁니다. 첫 번째, 문제 없는 말을 초과할 때. 두 번째, 문제원 내용을 아예 다르게 가정을 씁니다. 그럼 4번은 만약을 왜 쓰는가 봐볼게요. 만약 갑과 을 사이에 매매 대금을 인상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그럼 여기서 만약을 왜 썼죠? 뭐 매매 대금 인상했다 이런 말은 위쪽 문제 없죠. 그러니까 문제 없는 말을 추가한 겁니다. 그럼 자 5번 문제는 갑을병 전원합의했죠? 그래서 4번 그래도 갑과 을 사이에 매매대금 인상하는 약정 체결할 수 있죠? 가능합니다. 그럼 갑은 인상된 미지급을 이유로 병의 소유권 이전 등기 거절할 수 있다죠. 답이 4번이네요. 그러니까 합의했더라도 매매대금 인상할 수 있죠? 그럼 갑은 돈 안 주면 병에게도 등기를 거절해야겠죠? 네, 답이 4번입니다. 5번은 아직 몰라도 됩니다. 5번은 중요한데 3월 달에 아주 자세히 할 겁니다. 지금은 좀 어려워요. 넘어갑니다. 다음 혼동이 일어나면 아까 깊이 혼나 말소 등기 없이 소멸했고 꼬리가 있는가 보세요. 꼬리 있으면 혼동 소멸하지 않고 꼬리가 없으면 소멸합니다. 그 다음 점광은 애초에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럼 꼬리가 무슨 말인가 봐볼게요. 자, 갑부동산에 두 번째 전세권 을이 있는데 을이 돈 주고 사버렸습니다. 그럼 현재 을에게는 소유권도 있고 전세권도 있죠. 그럼 소유권이 있으니까 전세권 필요 없거든요. 그럼 시험은 전세권이 혼동으로 소멸하는가 물어봅니다. 그럼 전세권 밑에 아무것도 없죠? 꼬리 없죠? 그럼 소멸합니다. 갑부동산에 전세권 을이 있고 세 번째 저당권 병이 있는데 이제 네 번째로 을이 소유권 들어갑니다. 그럼 을에게 소유권이 있으니까 전세권이 혼동으로 소멸하는가 물어봅니다. 이제 밑에 꼬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멸하지 않는다. 꼬리만 잘 찾으세요. 갑부동산에 지상권 을이 있는데 저당권 병이 나왔습니다. 이제 네 번째 이제 병이 소유권 되겠네요. 그럼 병에게 소유권이 있으니까 저당권 혼동으로 소멸한가 물어봐요. 그럼 병 밑에 꼬리 없죠? 그러니까 소멸합니다. 꼬리만 잘 찾으세요. 자, 문제 6번. 문제가 혼동이라 나왔네요. 혼동에 의한 물권 소멸 옳은 겁니다. 그럼 문제가 혼동이 나왔으니까 기억지문, 기억은 제일 끝으로 달라가요. 기억은 제일 끝에 뭐가 소멸하는가 물어본 거죠. 앞에 1번 저당권. 그럼 1번 저당권 뒤에 꼬리가 있는가 보는 겁니다. 그럼 1번 꼬리는 2번이겠죠. 바로 위에 2번 보이네요. 그러니까 소멸한다 틀렸죠. 꼬리 있잖아요. 소멸하지 않는다. 그리고 1번은 썼단 말은 무조건 2번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꼬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소멸하지 않는다. 니은은 제일 끝에 뭐가 소멸한다로 끝났죠? 을의 지상권. 그럼 을 뒤에 꼬리가 있는가 보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꼬리는 갑을 병이겠죠? 그럼 병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잖아요. 병 보이죠? 그러니까 꼬리에 있으니까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미 정답은 나왔네요. 3번으로. 디귿은 제일 끝에 아까 점유권, 광호권, 정광 소멸하지 않는다. 리을 제일 끝에 병 저당권 소멸하는가. 그럼 병 꼬리는 정이죠. 정 안 보이네요. 그러니까 소멸한다 맞아서 답이 3번입니다. 꼬리만 잘 찾으세요. 1초 만에 풀 수 있습니다. 다음 점유권입니다. 자, 점유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점유 매개관계의 직접 점유자 나오면 임차인, 빨리 임차인으로 바꿔요. 임차는 타주점유에서 1번이 정답이네요. 2번은 197조인데 점유자는 소유사로 과실 없이 점유한 추정에 과실 없이 들렸죠. 점유자는 좋은 게 다 추정되는데 무과실 추정되지 않습니다. 4번 3번 필요 없어요. X 4번 갑이 을과 명의사 확정에 따라 자신 부동산 소유권을 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수탁자 점유는 타주가 되는 거죠. 5번 실제 면적이 등기된 면적을 상당히 초과해서요. 그럼 절대 타주입니다. 일부를 초과하면
자주. 이렇게 상당히 초과하면 타주가 되는 거죠. 답은 1번이었습니다. 다음 점유관념, 이것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자,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 도둑놈이라도 점유권 있는 게 원칙인데 이 원칙 예외를 관념하랍니다. 예외적으로 사실상 지배하더라도 점유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지배하지 않더라도 점유권 인정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윗사람을 점유 보조자, 아랫사람을 간접 점유자랍니다. 여기 두 사람 잘 보세요. 자, 점유 보조자하고 간접 점유자 이 두 명 잘 봐요. 둘 중에 누가 점유자라고 써있죠? 점유 보조자와 간접 점유자 중에 누가 점유자라고 써있어요? 이 간접 점유자죠. 그에는 점유권이 있다 하시면 돼요. 보조자는 점유자 아니라고 써있죠. 없다 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간접 점유자는 점유자라고 써있죠. 얘는 뭐든지 있다, 뭐든지 된다 하면 돼요. 그래서 간접 점유자, 점유자이다, 점유권 있다. 취득 시할 수 있습니다. 유채권 행사할 수 있다. 뭐든지 있다 하시면 돼요. 물권 요청권 행사할 수 있다. 하면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 아니라고 써있죠. 얘는 뭐든지 없다 안 된다요. 점유자 아니다. 점유권 없다. 물권 요청권 행사할 수 없다. 상대방도 될 수 없다. 뭐든지 없답니다. 눈만 크게 뜨면 됩니다. 자, 8번 문제가 나오네요. 8번 문제가 간접 점유에 틀린 겁니까? 그럼 없다, 않는다 있어요? 이게 그냥 답이에요, 답. 그냥 이게 없다, 네, 다 있다, 된다로 끝내야 되거든요. 그럼 확인해 볼까요? 자, 4번 간접 점유자에게 점유보호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 당연히 인정된다죠. 이게 정답입니다. 그럼 1번 마찬가지. 1번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요건 인도가 인도받아 점유하는 거죠. 점유는 간접점유 포함돼요. 임차인 주택에 간접점유 취득한 경우 인정할 수 있습니다. 2번도 점유 취득 기초 점유 간접점유 포함돼요. 다음 틀렸고 5번 점유 매기 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 행위가 예를 들어 임대차가 무효랍니다. 무효라도 간접점유 인정될 수 있죠. 임대차가 무효면 임차인이 목적물을 먹어버립니까? 임차인이 그래도 돌려줘야 되죠. 그러니까 간접점유 인정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나왔어요. 그 다음 201조부터 203조가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입니다. 그럼 이 세 조문은 이럴 때 적용됩니다. 회복자가 현재 소유자가 본권 없는 점유자에게 내 물건 돌려달라고 물권적 반환 청구할 때 적용됩니다. 본권 없는 점유자죠. 따라서 본권 있는 점유자에게 반환 청구할 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는 현재 소유자가 본권 없는 점유자에게 반환 청구할 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갑소유 부동산을 우리 점유하는데 본권 없이 점유해요. 이렇게 3년간 점유했네요. 그럼 소유자 갑이 3년 후에 야, 내 부동산 돌려줘 라고 반환 청구할 때 201조부터 203조가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갑소유 부동산을 지금까지 권한 없이 사용했어요. 그럼 201조에서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가? 점유자 의리 선이라면 3년간 과실을 의리 취득합니다. 그로 인해서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 없어요. 단, 을은 본권도 없는데 과실 취득했죠. 그럼 과실을 취득하기 위해서 들여야 할 돈이 통상필요비고, 그러니까 이 통상필요비는 갑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을이 부담해야 됩니다. 반면 을도 악이 본권 없다는 걸 알았다면 당연히 3년간 과실을 다 사용료를 갑에게 반환해야 됩니다. 과실은 선의 악의를 따집니다. 그래서 201조 1항 선의 점유자 점유물 가치를 취득한다. 2항 악의 점유자는 수치한 과실을 반환해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그 다음 중요하죠. 과실로 인하여 잘못으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치하지 못한 경우에 그 과실가를 부담합니다. 그 다음 점유자 을이 X를 사용하다가 물건을 멸시 훼손시켰어요. 그럼 얼마만큼 고쳐주는가? 점유자 을이 선이 자주라면 안 고쳐집니다. 현존 상태, 현존이 그대로 배상합니다. 근데 그 외에는 전손해 배상합니다. 그 외니까 악의는 손해 전부 배상, 선이 타주도 손해 전부 배상입니다. 오직 선자윤전, 선자윤전이고 그 이외에는 손해 전부 다 배상합니다.
이렇게 선자현존, 선자현존 외우세요. 다음, 을이 갑소유 부동산에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하면 나갈 때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비는 아까 했어요. 을이 과실을 치르겠다면 통상 필요비는 갑에게 청구할 수 없고 유익비는 회복자가 선택하죠. 예를 들어서 을이 저 X주택이라면 주주택이 들어갈 때 리모델링비 3천만 원을 들였습니다. 근데 을이 3년 사용했죠. 그러니까 3천만 원 들였는데 그 가치가 3년 동안 감가돼서 현재 가치가 2천만 원 남았어요. 그럼 당연히 갑이 회복자가 선택해서 2천만 원만 주겠죠. 그리고 유익비는 이렇게 몇 천만 원이거든요. 필요비는 뭐 10만 원, 20만 원일 수 있어요. 유익비는 몇 천만 원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갑은 을에게 2천만 원 줘야 되는데 돈이 없네요. 그럼 법원에 날짜를 미뤄달라고 신청해서 법원이 만약에 6개월간 기간을 허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허용했다. 그럼 허용했으니까 변제기가 늘어나서 유치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비용은 점유자는 무조건 청구할 수 있다. 선악, 자타 무조건 청구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외우세요. 자, 도둑놈도 비용 청구할 수 있다. 외우세요. 도둑놈도 자기가 들인 비용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갑소유 컴퓨터를 도둑놈 을이 절취해서 컴퓨터 훔쳤습니다. 내 모니터가 고장나서 을돈 5만 원 썼어요. 근데 갑이 야, 내 거 내놔 뺏기네요. 그럼 돌려줄 때 을돈 5만 원 드렸죠?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 못하게 하면 을돈 들여서 간 물건이 좋아진 거죠.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을은 도둑질에서 했더라도 5만 원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을은 절도죄로 깜빵이 갈 수 있어요. 근데 형법은 생각하지 마세요. 깜빵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5만 원은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자타 비용 무조건 청구할 수 있다. 도둑도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비용은 반환할 때 청구합니다. 필요비든 유익비든 똑같아요. 필요비 지출한 즉시가 아닙니다. 필요비 지출한 즉시는 임대차예요. 임대차는 여기랑 상관없죠. 여긴 본권 없거든요. 필요비든 유익비든 다 반환할 때 그때 청구합니다. 203조 1항 점유자가 점유를 뭐 할 때죠? 반환할 때. 뭐 할 때요? 반환할 때 회복자에 대해서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죠? 필요비상은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선의일 때 과실치 되겠죠? 그때 통상 필요비 청구하지 못합니다. 이항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다음 가액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이 말은 유익비만 나와요. 필요비는 가액 증가 보지 않습니다. 유익비만 가액 증가 현존한 경우 하나요. 다음 회복자죠. 회복자 선택의 요차. 그 지출금이 아까 3천만 원, 증가 2천만 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망은 전항이나 유익비죠. 유익비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 청구하여 상당한 상환기간 허용할 수 있습니다. 9번 점유권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건물 소유자가 점유하죠. 건물을 소유하려면 부지가 필요하죠. 2번 전후 양식점 점유자가 다른 경우 점유 생기가 증명되면 점유 계속 추정되죠. 198조에 대한 판례입니다. 3번 적법하게 과실을 취득한 선의 점유자는 회복자에게 통상 필요비 청구하지 못한다 해서요. 4번 점유자가 상대방을 사기는 침탈이 아니죠. 사기 외에 물건을 인도한 경우 점유 침탈을 이유로 한 점유물 반환 청구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기는 침탈이 아니에요. 침탈은 내 의사에 반해 뺏긴 겁니다. 도둑질 강도질이에요. 사기는 내가 기분 좋게 속아서 내 손으로 준 거라 침탈이 아닙니다. 5번 선의 점유자가 본권의소에서 패소하면 소재기시죠? 소재기시 악의 점유자가 되는 거죠. 답이 5번입니다. 소재기시입니다. 10번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 틀린 겁니다. 1번 또 나왔죠. 점유물 과실을 취득한 선의 점유자 통상 필요비 상환 청구하지 못합니다. 2번 악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이로 점유물을 멸실할 때 현존? 앞에 악의가 틀렸죠. 선의자주 현존, 선자현존. 선의자주 점유자가 현존이익 배상합니다. 답은 2번이고 3번 우리 시험범위 아니라 몰라도 됩니다.
사원 유입비는 점유율 가액 증가가 현준한테 하나요. 이렇게 가액 증가 현준 나오면 앞에 유입비 맞았네요. 필요비 X. 5번 법원이 유입비 상환을 위해서 상당한 기간을 허용했다. 유치권 성립하지 못하죠. 변제기간 늘어나니까 유치권 인정 안됩니다. 자, 이번 주도 중요한 기출주문을 계속 반복해서 공부해주세요. 이 주간민법이 쌓이고 쌓이면 거의 기출문제 한 권이 됩니다. 주마다 계속 반복해주세요. 자,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